한국인과 캐나다인이 짜장면을 시켜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짜장면을 걔네가 중국에서 먹어봤는지 묻고 싶다는 거야. 도대체 짜장면이 뭐라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제가 e스포츠 모험을 위해 서울에 도착하던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게이밍 백팩과 좋아하는 후드티 그리고 꿈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내가 간다. 공항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모든 표지판을 보며 터미널을 걸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도 도시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고향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때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민지가 보였어요. 민지는 게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제 가이드가 되어줄 예정이었죠. 민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제 한국어 실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온 걸 환영해요, 알렉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택시에 올라타서 시내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이제껏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고층 빌딩, 네온사인, 북적이는 거리 등 모든 것이 정말 매혹적이었어요. 민지는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앤서울타워와 한강 등 유명한 랜드마크를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머물며 훈련할 강남의 게임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게이머의 꿈이 실현된 것 같은 멋진 곳이었습니다. 최첨단 PC와 초고속 인터넷, 온갖 종류의 게임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그리고 이번 훈련을 도와줄 한국에서는 은퇴한 선수현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제 소개를 하려고 했지만 그는 낯을 가리는지 마음을 얻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저를 데리고 한식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은 아늑했고 음식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민지가 주문한 음식은 전에 본 적 없는 다양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매콤하고 톡 쏘는 김치, 달콤하고 고소한 불고기, 그리고 제가 발음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요리들이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질의 어려움을 겪었고 민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알렉스, 곧 익숙해질 거야? 그녀가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음식이 맛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식사 경험이었습니다. 게임하우스로 돌아와 방에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했지만 너무 신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훈련과 토너먼트, 그리고 한국에서 배울 모든 것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알렉스, 바로 이거야. 넌 서울에 와서 내 꿈을 살고 있어. 최대한 활용해야지. 그리고 그것은 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했죠. 문화탐험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과 더욱 가까워진 기분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게임하우스는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야 할 때라는 또 다른 에너지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고 사양의 PC와 최신 장비가 즐비한 첨단 기술의 경이로움인 메인 게임룸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이 넘쳤고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우리 팀의 멘토인 박 코치가 훈련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연습 경기와 전략 세션, 체력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설레기도 하고 약간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게임은 저 혼자 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곳에서는 팀워크와 규율이 중요했습니다. 첫 연습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깨달았어요. 특히 현 선수는 차원이 달랐어요. 현 선수의 스피드와 의사결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은 은퇴한 선수들조차도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힘든 오전 훈련이 끝나고 현 선수는 잠시 쉬면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국수 가게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을 먹으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저희 둘이 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상치도 못하게 짜장면 얘기였어요. 미국에 사는 중국 애들은 짜장면을 중국 음식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현은 극대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중국 애들도 문제인데 중국 식당들도 돈만 되면 한식을 자기네 것인 양 팔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는 뭐든지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미국인이 보기에도 중국 옷이랑 한복은 다른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현은 저에게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실 줄 아는 분이네요. 하면서요. 멀게만 느껴졌던 현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 게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북미에서의 생활과 가족 그리고 e스포츠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는 덜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게임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따로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게임이 워낙 한심한 것으로 여겨져서 어렸을 때는 게임을 한다고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전 세계 게임인의 공통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싶어서 웃겼어요. 오후 세션은 더 좋았습니다. 마음이 더 편안해졌고 게임 플레이도 향상되었죠. 박 코치님도 그걸 알아채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렉스, 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계속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팀은 저에게 서울을 더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지금 시간은 10시 반이 넘었는데요. 한국 팀원분들은 웃으면서 한국인들에게는 별명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저는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매니저는 그건 편의점에서 사면 되니까 불닭볶음면이랑 피자를 같이 먹어보라고 했어요. 한국 피자랑 다른 나라의 피자는 약간 다르다고 하면서요. 일단 10시 반에 배달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고 생각해보니까 한국의 식료품 가게들이 문이 닫혀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팀원들은 능숙하게 배달을 받고 불닭볶음면을 끓여주었어요. 맨날 유튜브에서만 보던 게 눈앞에 있으니까 신기했죠. 너무 매워서 다시는 안 먹을 거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나네요. 피자도 신기했어요. 저는 살면서 새우가 피자 토핑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피자 토핑으로 요리를 해내더라고요. 새우, 고구마, 옥수수 피자가 요리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빵 끝에 치즈랑 고구마가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그 후 며칠은 강도 높은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박 코치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여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엄격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이해하고 상대를 분석하고 무엇보다도 팀으로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매니저들은 새벽에도 게임에 접속했어요. 저는 이 시간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쳐다봤는데 한국이 진정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있던데요. 게임에 대한 열정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훈련 내내 일반인들과도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일반인들도 결코 프로에 뒤지지 않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었어요. 상대의 실수에 아주 엄격하고 약간의 빈틈만 보이면 그 격차를 버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더라고요. 정말 팀플레이만 고치면 프로 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들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 박 코치는 팀 미팅을 위해 저희를 앉혔습니다.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e스포츠에서도 팀워크가 핵심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지만 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는 혼자 플레이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여기서는 팀을 먼저 생각해야 했죠. 훈련 세션에는 팀 빌딩 연습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경기 중에 서로를 지원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죠.
특히 언어 장벽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어요. 현과 저는 정말 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중에 일종의 비언어적 이해가 생겼죠. 저는 현이 공격을 시도할 때를 알아채고 현을 지원했고 현도 저를 위해 똑같이 해줬죠. 누군가와 그런 시너지를 느낀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었어요. 저는 은퇴한 선수이지만 현을 캐나다로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박 코치님은 경기 외에도 저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봐주셨어요. 정기적으로 운동과 마음챙김 세션을 가졌죠. e스포츠에서 정신력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놀랐어요. 박 코치님은 빠른 반사신경만큼이나 정신력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죠. 어느 날 민지 코치님은 저희를 한국 전통 목욕탕인 찜질방에 데려가 피로를 풀게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뜨거운 풀에 몸을 담그고 다양한 사우나를 체험하고 냉탕에 뛰어들기도 했어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고 특히 전통 양머리 타워를 체험할 때는 모두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는 팀으로서뿐만 아니라 친구로서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다가오는 큰 행사를 위한 워밍업으로 현지 e스포츠 토너먼트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실제 테스트였죠. 경기장의 열기는 뜨거웠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잘 뛰었습니다. 우승은 못했지만 준결승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죠. 대회가 끝나고 박 코치님이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셨어요. 다들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셨죠. 승패는 경기 방식과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큰 대회를 치를 준비가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다가오는 토너먼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뒤에는 저를 응원하는 팀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우리를 인기 있는 삼겹살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릴에 둘러앉아 직접 고기를 굽고 반찬을 나눠 먹으며 침묵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지는 우리를 위해 또 다른 깜짝 선물인 비디오 게임 아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고전 오락실부터 가상현실 체험까지 모든 종류의 게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고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 이 게임 저 게임 뛰어다니며 서로에게 도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은 참 게임을 일반 사람들도 접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민지가 e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도 실력을 보여줄래?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경쟁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희 팀이 게임을 시작하자 관중들이 우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경기는 치열했고 상대팀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그래도 전지훈련을 올 정도의 선수들이고 여기 있던 한국인들은 그냥 일반인인데 이 정도나 한다고? 싶어서 놀랐어요. 다행히 우리가 이겼습니다. 같이 게임을 했던 친구들은 자기네들을 이기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훈련 온 선수라고는 말할 수 없어서 너희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언젠가 E-스포츠 게임 대회에서 너희를 볼 것 같아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프로 지망생이에요.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일반인들이랑 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안도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잘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구나 싶어서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고 우리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임하우스로 돌아온 우리 모두는 라면이라는 한국식 야식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꿀꺽 삼키자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낼 때 느껴지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 날은 씁쓸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던 흥부는 점점 사라지고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죠. 성취감과 함께 임박한 이별에 대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일정 중 하나는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에 서서 지난 몇 주 동안 제 삶의 터전이었던 서울을 내려다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활기찬 문화와 번화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서울은 저에게 게임 기술 그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 우정,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으로 출발한 우리는 이제 놀라운 여정을 함께한 친구가 되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라이벌이었던 현은 이제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고 다음 대회에서는 함께 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게임 하우스에 있는 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게이머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했습니다. 팀워크의 가치,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에 힘을 배웠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게임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단순한 목표에서 시작된 이번 여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훨씬 더 큰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추억으로 가득 찬 마음,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 그리고 계속 탐구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플레이하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안고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안녕이 아니라 나중에 보자는 인사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서울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이 그렇듯 한 레벨이 끝나면 새로운 레벨이 시작되죠. 이번 경험은 인생이라는 위대한 모험의 한 단계에 불과했고 다음 단계가 어디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